네, 한 주간 기후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올해 영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화석 연료를 처음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6.5%로 발전 비중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34.6%로 재생에너지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풍력 발전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래서 3분기 육상 풍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지난 9월 30일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했는데요. 2021년만 해도 화석연료는 영국 전기의 46%를 생산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7%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체육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기후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체육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체육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체육생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으로 만나는 지구라는 코너에 우리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의 조미선입니다. 네, 얼마 전 첫눈도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다 보니까 길거리에 맛있는 붕어빵도 팔고 저도 따뜻한 겨울 내복을 꺼내 입기도 했는데 그동안 계속 무리를 했는지 감기가 와서 사실 조금 많이 힘듭니다만 또 예정된 스케줄이라 함께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날씨는 추워졌지만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하도 그 시국이 시국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임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안 하기도 그렇고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는 다 망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빨리 원상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구인을 위한 패스트 패션 보고서를 소개할게요. 민마루님께서 글을 쓰시고 유인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썬더키즈 출판사에서 2021년 3월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책이 도서관에서는 아동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읽어보니 패스트 패션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알차게 들어있고 옷과 지구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주고 있어서 어른들께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패션 이야기는 사실은 아동 코너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른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옷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선택보다는 아직까지는 부모님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책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인을 위한 패스트 패션 보고서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딱딱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뭐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어 있기도 하고 활자가 네. 좀 커서 네.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잠깐만 한번 우리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번 책을 카메라를 향해서 잠깐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네. 책입니다. 네. 그 티셔츠와 청바지의 숨겨진 이야기, 네. 지구인을 위한 패스트 패션 보고서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네. 이렇게 안에 내용을 한번 살짝 뒤집어 보시면, 네. 화면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네. 1장, 네. 2장, 3장 이렇게 네. 나눠져 있고 중간에 생각거리들도 있어서 네. 그림 사파도 있고 해서 네. 어른들도 이렇게 내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져 있으니까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법도 좀 글이 커서 읽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복잡한 책들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책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설명이 돼야지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 조금 뜻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은 비슷한 어떤 맥락인 것 같긴 하는데 패스트 패션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패스트 패션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50여 년 전 1970년대를 떠올려 볼까요? 진아님이나 저나 아주 어렸을 때 1970년이면 저는 태어나기 전이고 네. 저는 좀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이렇게 봤던 영상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그때는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특별히 그 설날에 옷 한 벌을 겨우 사주셨던 것 같아요. 설에. 네. 네, 한 번. 그게 전부고, 저 같은 경우는 맏딸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이제 막내였지만 언니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서울에 사는 조금 잘 사는 그 네.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이종 사촌 언니들 옷을 이렇게 네. 물려받아서 입었던 기억이 나요. 네. 새 옷은 아마 중학교 가서 처음 한번 입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는 옷을 만들기가 쉬워져서 옷값도 싸지고 인터넷 세상이든 아니면 집 밖 길거리 가게든 어디든지 옷가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세일도 자주 해서 마음만 먹으면 옷을 살 기회가 참 많아요. 네.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도 최신 유행이 옷을 아주 싸게 집 앞까지도 배달시켜주는 그런 세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옷을 일회용처럼 생각하고 별 다른 이유 없이 뭐 헤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런 이유 없이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패션 흐름, 옷을 만들고 파는 과정이 아주 빠르고 옷값도 저렴한 패스트 패션, 부담 없이 옷을 사고 또 고민 없이 옷을 버리는 것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입고 버리고 그러한 만드는 과정이 짧으면서 그리고 입는 사람들도 싸기 때문에 사서 한 개 사 입고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그러한 계속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렇군요. 만드는 과정이 빠르고 그리고 버리는 것도 이제 사실은 빠른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패스트 패션에는 좀 어떤 브랜드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스페인의 자라, 스웨덴의 H&M, 일본의 유니클로, 미국의 갭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중국의 업체가 글로벌 기업들을 넘어서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업체 이름은 쉬인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중국의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면서 쉬인 역시 동반해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어요. 네. 그 H&M이라든지 자라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자주 보이더라고 뭐 탑10이라든지 포에버라든지 갭이라든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던 그러한 그 의류 매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거 쇼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패스트 패션이 우리가 그 지구를 위한 패스트 패션 보고서라는 책이 이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구에 이제 해를 끼친다는 뜻일 텐데 이 패스트 패션 의류 산업이 특히 지구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는데요.
네, 이 패스트 패션 의류 산업이 이렇게 지구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하는 패스트 패션의 문제를 식물을 해치는 옷, 동물을 해치는 옷, 사람을 해치는 옷, 지구를 해치는 옷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식물, 동물, 사람 모두 다 해치는 옷이라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제 식물, 동물, 사람은 모두 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를 미치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옷이 식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는 티셔츠와 청바지는 면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면은 꽃이 진 다음 하얀 그 팝콘처럼 하얀 솜을 터뜨리는 식물인데 무엇일까요? 이 면은 뭐 모카 코튼 캔디에서 맞습니다. 모카 그렇죠. 네. 네네. 이렇게 티셔츠나 청바지가 되려면 제일 먼저 농부가 밭에 모카 씨를 심고 키워야 해요. 많은 옷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모카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해충이 잘 생기는 모카를 대량으로 키우려면 해충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독성이 있는 유전자 변형 모카, 일명 그 GMO 모카를 만들어내고 그래도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면 또 벌레가 생기니까 더 강한 살충제를 뿌려서 자연스럽게 땅은 생명력을 잃게 돼요. 안타깝지만 지금 모카는 지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오염된 작물이 되었어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살충제의 25%, 4분의 1이 이 모카면에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모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살충제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우리 여성들이 사용하는 면 있잖아요. 그것은 꼭 유기농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이러한 목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살충제 사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는 유기농 목화를 이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은가 보네요. 이 유기농 모카도 이 환경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모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모카를 재배하려고 호수에서 물을 끌어 쓰다가 결국은 물줄기가 말라 사막이 되어버린 곳이 있어요. 바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입니다. 네. 그곳은 이제는 이제 소금기가 많은 죽음의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 사하라 사막 그쪽에 50년 만에 그 사막에 비가 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랄해가 어느 정도 또 채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의 환경 문제였는데 또 그런 홍수가 나서 또 그 아랄해를 채워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는 면티라든지 청바지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물 2,7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것은 욕조 30개를 30개에 물을 채울 만한 그런 많은 양인데요. 한 사람이 무려 2년 반 동안 마시는 물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어마어마네요. 게다가 청바지는 티셔츠의 4.5배 정도 되는 12,000리터의 물. 한 사람이 무려 11년 동안이나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는 아마 염색 때문에 또 많은 물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옷은 목화, 토양, 물 등 결국 지구를 해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면티라든지 청바지 집에서 아마 청바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옷장에 가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봄, 여름, 가을을 하고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하면은 옷장 가득일 텐데 그만큼 많은 물이 사용된다라는 거, 또 거기에 또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인권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대부분 면을 생산하는 곳들이 개발도상국가인데 그 사람들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성들 또는 그분들이 직접 그 면을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런 노동력 삭주가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들은 바 있는 것 같아요. 자, 식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동물을 해치는 옷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네. 우리가 이제 겨울 필수품 패딩은 이제 점퍼 안에서
그 거위털이나 오리털을 넣어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옷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패딩 전부 한 벌에 들어가는 털을 만드는데 몇 마리가 필요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무려 15에서 25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패딩에 네. 들어가는 털은 거위나 오리의 그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앞가슴 털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이 앞가슴 털을 네. 산채로 뽑히고 있다고 하네요. 네. 보통 태어난 지 한 10주가 됐을 때부터 이 털을 뽑기 시작해서 6주 간격으로 평생 5번 아니면 10번 정도까지 털이 뽑힌다고 해요. 털을 뽑다 보면 이제 빨리 뽑다 보니까 피부가 찢어지거나, 오리나 거위에 네. 그 앞가슴 그 피부가 찢어지거나 살점이 뜯겨 나가는 일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뭐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네. 결국 많은 오리와 거위가 고통과 스트레스로 죽게 되죠. 네,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중국에서 주로 많이 그 오리 거위들의 그 털을 뽑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비건을 지향하면서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과거에 썼던 것들은 참아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쓰고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그 동물을 이용한 어떤 그 제품들을 쓴다라는 것이 죄책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서 우리가 그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찝찝한데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만 이렇게 뽑아도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앞 가슴털이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것 말고도 다른 동물들도 그 이제 패딩에 들어가는 그 거위털 말고 보면은 이렇게 모자 후드에 들어가는 이게 라쿤이라든지 네. 다른 여우털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네, 일단 라쿤 코트는 40마리 정도, 여우털 코트는 42마리, 밍크 코트는 60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게다가 이런 동물들도 이 가죽을 벗겨낼 때 전기 충격으로 기절을 시킨 뒤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그 송곳처럼 생긴 것을 넣고 살아있는 이 여우를 이렇게 딱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데 거기에서 껍질을 이렇게 쭉 벗기는 거 보고 정말 살아있는 채서 하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왜 이렇게 산채로 털을 그냥 뽑는 건가요? 죽은 상태에서 해도 또 좀 덜 고통스러울 텐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라쿤 같은 동물은 죽은 뒤에는 가죽이 굳어가지고 벗기기가 어렵고 털의 윤기도 사라져서 옷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편리와 돈을 위해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무슨 얘기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졌나요? 게다가 이제 안타깝지만 네. 또 동물을 해치는 옷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뭐가 있나요? 바로 겨울이 되면 즐겨 입는 스웨터인데요. 네. 스웨터는 울로 만드는데 네. 이 울이 양털이거든요. 네. 이 옷을 위해서 사육되는 양들이 많다고 해요. 네. 한 마리의 양에게서 최대한 많은 털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살아있는 양의 가죽을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늘리는 거죠. 가죽이 넓어야 털을 많이 만드니까. 네. 이 과정에서 피부에 벌레가 생기고 생명을 잃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란 양털을 깎아주는 것은 그래도 양을 해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상 양은 필요한 만큼의 털만 길러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짧게 털을 깎인 양은 그 옷을 벗고 있는 나체의 인간보다도 훨씬 추위에 약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양털이 양이 있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건데 그 몸을 보호하고 있는 양털을 깎으니까 추위에 떠는 거죠. 게다가 양털을 깎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깎는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빨리 털을 깎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털을 얻어내려고 양을 함부로 다루고 양이 늙어서 털 생산량이 적으면
외국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동영상에서.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양고기를 먹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나 그런 곳에서 키워졌던 양들이 배를 타고 이송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정말 끔찍하던데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동물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나라 국민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잠재적인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옷에 사용되는 동물의 가죽과 털이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옷으로 입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들을 해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은 없을까요? 일단 입기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버리는 것보다는 옷이 네. 옷으로 오랫동안 이게 사용되는 것이 네. 일단은 생산된 물건이 오랫동안 있는 것이 네. 지구를 덜 해치는 거니까 네. 일단 있는 옷을 최대한 오랫동안 네. 입고 다른 옷을 사지 않는 것이 동물의 생명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식물과 동물에 이어서 이제 사람을 해친다고 했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진아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다쳤던 사고 소식을 이 책에서 읽었어요. 2013년도 4월 24일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라는 9층짜리 대형 의류 공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유명했었죠. 네, 이 사고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2,500명이 다치고 1,13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수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옷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고 전날 이미 무너질 위험이 높아서 경찰들이 찾아와서 공장 주인들에게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공장 주인들은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냈어요. 이 공장 주인들은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패스트 패션 회사가 옷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네. 회사가 원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젊은 여성들이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그 과거에는 패스트 패션 이전에는 우리가 그 옷 생산이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계속 신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더욱 나아가서는 이제 뭐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3 또는 4일 만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빨리 어떤 그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네. 네. 100여 년 전쯤 미국 뉴욕 한 봉제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50여 년 전쯤 전태일 여사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의료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동남아 임금이 낮은 나라로 그냥 장소만 바뀐 상황인 거죠. 이제 모두가 기업과 공장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제품들이 서로 전 세계가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사실은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나 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어떤 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그 기업과 공장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런 사회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옷을 살 때 그 천연 섬유로 만들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네. 얼핏 하면 이 천연 섬유가 이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옷이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환경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음. 처음 모카에서 시작해서 면 티셔츠가 되기까지 보통 20단계 정도의 가공 과정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누런색의 면을 하얗고 깨끗하게 표백하고 면이 주름지거나 줄어들지 않게 가공하고 또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하거나 장식을 붙이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포르말데히드, 액체 암모니아 등 우리 몸과 환경에 해로운 화학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질은 옷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옷을 입는 동안 서서히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면이라고 생각하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이옥신이라든지 이게 또 발암물질의 일종이잖아요. 네. 포름알데히드, 액체 암모니아 등 이런 환경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네요. 천연이 그대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천연 가죽은 어떤가요? 이 가죽은 살아있던 동물의 피부라서 그대로 두면 썩으니까 이 무두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패하지 않게 가공을 해요. 근데 이제 패스트 패션은 며칠에 하나씩 이렇게 한 가지 디자인이 나오니까 네.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가죽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무두질 공장에서는 네. 환경에 나쁜 화학성 물질로 가죽을 손쉽게 가공을 해요. 이때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중금속에 포함된 폐수가 강이나 논밭에 버려져 물과 땅까지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에게도 안 좋고 또 이 땅이나 강까지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물의 가죽 표면이 마르지 않게 잘 보존하려고 기름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인 포르말데히드, 청산가리, 납, 크롬, 오일, 염료제 등 안 좋은 이런 화학물질들을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천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간다는 거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 화학물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는데요. 전혀 천연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 세계 폐수의 한 20%가 의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자꾸 바꿔서 입으면 입을수록 바닷물은 더러워질 거고 그 바다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에게도 피해가 되고 결국 먹이 사슬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겠죠.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있다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로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어떤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우리 저 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를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린 겨울을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네, 박효신의 눈의 꽃 들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변화 전문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계속 지구를 위한 패스트 패션 보고서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미선 선생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천연 가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연 가죽에도 엄청나게 많은 어떤 화학성 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연 가죽 말고 인조 가죽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조 가죽은 어떤가요? 인조 가죽은 폴리 염화 비닐이라고도 하는데 그 동물 학대를 반대하는 그 비건 패션 운동과 함께 요즘 가죽 대신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하지만 인조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도 천연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처럼 발암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합성섬유는 모카처럼 물을 많이 쓰지도 않고 독성 살충제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합성섬유도
지구를 살리는데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지요. 네. 합성 섬유라고 하면 이제 나일론이라든지 폴리에스터라든지 아크릴, 폴리우레탄 대부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그 폴리에스터가 아마 70% 아니면 플러스 거기에 면 이렇게 합성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성 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성 섬유가 어떻게 지구를 해치는 것인지 조금 더 깊게 파들어가 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그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폴리우레탄 이런 합성 섬유는 대부분 석유로 만들어지고 결국 다른 모양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석유를 섬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천연 섬유보다 더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되죠. 결론은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은 플라스틱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옷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세탁을 해서 입죠. 네. 이때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나와요. 이때 나오는 그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그렇게 물고기 안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물고기 몸에 쌓이다가 결국 이 물고기는 언젠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죠. 네.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같은 이런 합성 섬유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페트병에 있는 플라스틱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입고 또 세탁을 할 때 또는 이렇게 털거나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탁할 때 그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우리 먹이 사슬에 의해서 다시 우리의 입속으로 식탁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합성섬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편리함이 우리를 다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은 그런 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것을 좀 더 적게 할 수 있는 세탁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세탁 꿀팁이 있어요. 첫째, 옷을 자주 세탁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옷에 걸거나 부분 세탁을 해서 입으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고요. 둘째,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낮은 온도로 세탁하기. 그 세탁할 때 물의 온도가 높은 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세탁을 할 때 원단 손상이 적어서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세탁하기. 아무래도 세탁기 안에서 많이 돌다 보면은 그 마찰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기. 빨래를 조금씩 자주 세탁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면 미세 플라스틱 배출이 줄어듭니다. 세탁물이 적을수록 오에 가해지는 마찰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 건조보다는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건조기를 사용하면 세탁기보다 무려 3.5배 정도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계 건조보다 자연 건조를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요즘 가정에 전기 건조기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기 건조기에서 사용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전기로 사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기 건조기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여름에 습해서 우리가 그 빨래를 말리기 좀 힘든 경우에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 이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패스트 패션으로 나왔던 모든 옷들이 1년에 얼마 정도 생산이 되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 1년에 생산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책이 1921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이제 그때 기준으로 매년 1,000억 벌 이상의 옷을 쇼핑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도 지금 한 3년 정도가 더 흘렀으니까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2015년에는 옷을 위한 폴리에스터를 만들면서 7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생겨났는데 이 양은 석탄 발전소 100
85개의 양이라고 해요. 네. 그 패션 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는 항공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패션 산업의 탄소 배출은 원료 소싱에서 수명 만료 처리에 이르기까지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생산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가 입고 버리면서 발생하는 그 피해 또한 엄청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2020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최근에 말씀하시길 1년에 1,00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최근 나왔던 자료 보니까 1년에 1,500억 벌의 옷이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초에 1톤 가량의 옷이 그냥 매립되거나 아니면은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패스트 패션 옷들이 만들어지는데 거의가 생산하는 것들의 73%는 사용이 되지 않고 그냥 소각이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자원 낭비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그 버려진 쓰레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이 버려지는 양이 될까요? 네, 패스트 패션 시장이 커진 만큼 의류 쓰레기 문제 또한 더욱 심각해졌어요. 매년 약 9,200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쇼핑의 천국 홍콩에서는 1년에 11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 양은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홍콩 스타디움을 꽉 채울 정도의 양이라고 해요. 1년에 이 정도면은 전 세계의 이제 80억 인구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의류 쓰레기는 하루에 보잉 747 비행기 무게와 같은 178톤이 생겨나고 1년이면 6만 5천 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단지에서 그 분리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일부는 재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땅에 묻히거나 태워 없애지요. 사실 1초마다 트럭 한 대 정도의 의류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고 해요. 태워서 버릴 때는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땅에 묻으면 썩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몇 년이나 걸릴까요? 네, 한 500년 정도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500년이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노밀스의 플라스틱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겠죠. 그렇죠. 네. 최초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 200년이 채 아직 안 됐으니까 네. 합성 섬유 중에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없어진 옷은 한 벌도 없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패스트 패션 옷은 만드는 데는 고작 7일이 걸리고 그 옷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분. 그 다음에 버려진 옷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무려 500년이 걸려요.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고 팔리는 옷이 별 생각 없이 버려지면 지구온난화, 토지오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고 말지요. 그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그 옷 폐기물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 가나라든지 아니면 칠레라든지 개발도상 국가로 수출이 되거든요. 거기가 거의 95%이고 나머지 5% 내외에서 이렇게 재활용이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그 가나라든지 다른 저개발 국가에서 사갔던 그 옷 폐기물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강으로라든지 아니면 바다나 강 그리고 산에 그냥 두고 이제 거기에서 그 소각을 하거나 그런 매립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의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폐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은 옷을 사고 버리는 그러한 순환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를 덜 아프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받는 피해는 우리 인간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죠. 그 패스트 패션을 멀리하고 슬로우 패션을 실천하면 돼요. 네, 슬로우 패션, 패스트의 반대 슬로우 패션이 뭘까요? 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슬로우 패션을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네, 그 먼저 이렇게 소비를 옷을 좀 덜 사야겠죠. 네, 네, 유행과 속도, 가격보다는 옷이 우리와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아닌지 더 중요하게 고민하는 이런 패션이 슬로우 패션인데 네, 첫 번째 실천은 일단 현명하게 생각하고 좀 덜 사야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옷을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아, 옷 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 네, 네네. 계속 입을 옷은 옷장에 잘 정리를 하고 잘 안 입는 옷은 멀쩡한데 잘 안 입는 옷은 그 옷 기부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나 옷캔에 기부하거나 중고마켓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버릴 옷은 조금 더 옷의 기능을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리폼을 하거나 업사이클을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옷을 수선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슬로우 패션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데 첫 번째 이제 옷 정리를 좀 시작함으로써 내가 어떤 경우에는 옷장에 옷이 가득 들어 있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옷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른 채 1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년도에 봤을 때 이 옷이 있었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장 정리를 잘하면 옷을 더 사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패스트 슬로우 패션의 반대인 슬로우 패션에서 어떤 실천법을 택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새 옷을 거의 사지 않고요. 네.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있던 옷 중에서 이제 필요한 옷, 뭐 계절이 바뀌어서 좀 필요한 옷이 생기면 당근마켓, 중고마켓에서 필요한 옷을 구입해서 입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저는 중고 옷을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 이름을 뭐라고 하죠? 빈티지죠? 빈티지 같은 경우에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죠? 이게 패딩이에요, 사실은. 네네. 오리털 패딩인데 저는 이제 오리털 패딩 같은 것은 안 입으니까 이것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글쎄요. 득템했는데 10,000원 주고 샀어요. 와. 가장 비싼 거였어요. 그 아. 외에는 3,000원, 5,000원 하는 그런 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입고 그것을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 나눔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중고 시장에서 옷을 사서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수선하는 리폼 같은 걸 보면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가 말한 IMF 때라고 하나요? 그때는 굉장히 그 수선 리폼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주변에 이제 저도 옷이 좀 크거나 아니면 좀 더 변형해서 입고 싶다고 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수선 가게들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수선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선하는 비용에 조금만 돈을 더 얹으면 새 옷을 사니까 사람들이 에이 고쳐서 입느니 새로 사 입지 이런 네.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아마 그런 생각, 이 패스트 패션이 또 이 리폼과 관련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네. 그 프랑스에서는 네. 이렇게 의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선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수선을 통해서 의류를 더 오래 입게 되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의류를 막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뭐 6에서 한 25유로 정도 우리나라 네. 돈으로 하면 9,000원에서 4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우리 세계에서 일단 유일하게 프랑스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또 혹시 참고 삼아서 또 그 법안을 위반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 패스트 패션을 실천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회사는 아니지만 좀 소개해 줄 만한 회사가 있죠. 네. 이렇게 그 개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실 생산 단계부터 지구를 생각하는 패션 회사들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책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적인 의류 회사로 바로 파타고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로 더 널리 알려졌는 이 회사는 2020년 유엔이 주는 지구 환경 대상을 받았어요. 창립 당시부터 그 환경을 먼저 생각해온 회사로 기업의 성장과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본보기가 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옷을 사지 마세요. 회사가 옷을 사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사고 싶어하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네. 이제 이 회사는 사지 말고 오래 입자라는 회사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네. 전국의 낡은 옷을 고쳐주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회사 내에서 지구세 얼스텍스라는 세금을 만들어서 매년 수입의 1%를 기부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로 쓰레기를 명품으로 재탄생시킨 디자이너 프라이탁 형제들이 있어요. 네. 그 버려진 트럭 방수천을 업사이클링해서 아주 튼튼한 가방을 만들어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쓰레기가 비에 젖지 않는 가방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기도 했죠. 네. 이렇게 그 올해 사지 말고 오래 입자라는 메시지로 인해서 또 그 매년 수입의 1%를 기부하고 그 중에도 보니까 환경단체에 또 기부를 함으로써 환경단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보유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본받을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다행히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생겨난 그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 구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옷을 만드는 사람과 입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패션과 생활용품을 공정무역으로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어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이제 수공업 종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이 하루에 2끼 정도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대표님께서 만들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노동자들이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 구루라는 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사실은 꼭 우리가 사기 위해서 뭐든지 제가 며칠 전에 온라인에서 방영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쇼핑 음모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패스트 패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도 나왔었거든요. 모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거래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쇼핑 음모에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속임을 당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 영화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세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교모하게 우리 인간의 심리를 건드려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자극해왔다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물건 구매하는 것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좀 더 이제 내 소비 패턴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기업들에서도 이제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어디 있죠? 파타고니아처럼 이제 이러한 그 친환경 기업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사지 말라고 하더라도 계속 어떤 기업들은 우리를 속여가면서 사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비를 중단하는 것도 있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이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있다고 하셔서요. 여쭤볼게요. 네. 다행히 아까 수선 보너스 제도를 네, 프랑스에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 프랑스에서 이 패스트 패션을 규제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 프랑스 하원은 패스트 패션이 과잉 생산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과도한 소비자 지출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부과
및 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최초로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안은 프랑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지금은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까지 최종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에 제동을 건 국가가 되는 거죠. 상원 통과 시 이 법안은 오는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그 프랑스라고 우리가 하면은 그 패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패스트 패션이 미국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패션의 어떤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그 패스트 패션을 구제하는 또 법안이 마련이 됐고 곧 통과할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트 패션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조미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책에서는 패션 리더 지구인의 3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첫째,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둘째,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지구를 사랑하세요. 셋째,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당신의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이 3가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라고 했고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말은 패션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의 감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꿈꾸는 패션은 저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행이 지난 옷이지만 나에게 잘 맞고 깨끗하면 그게 나에게 맞는 유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외모에 치중해서 외모로 어떤 옷이나 기타 어떤 부속품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빛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을 빛내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은 자신을 사랑을 해야만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알면 사랑하게 된다. 이 글은 조천호 박사님께서 자주 했던 말씀이시고 저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연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 목소리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위한 당신의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패스트 패션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미선 선생님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목소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양한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신 조미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책으로 만나는 지구 조미선 선생님으로부터 패스트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패션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10%를 패션 산업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국제 항공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렴하게 입고 있었던 합성 섬유의 소재인 아크릴이라든지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이러한 옷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또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카로 만든 면은 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또 물 소비와 수질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사실은 자연에서 가져왔지만 또 우리가 그 자연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이 좋은 긍정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연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지구의 이로운, 지구가 이로움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이로움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모두 함께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구로운 체육생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